1번만 했죠, 이거? 그래서 우리 여기 2번부터 하셔야 되니까 여기 2번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교재는 몇 쪽이냐, 몇 쪽이냐, 왜 나만 안 펴지냐, 나만 안 펴지냐, 왜 나만 안 펴져? 148쪽. 그래서 148쪽 요쪽을 같이 한번 보게 되면 되는데요. 그래서 148쪽에 1번만 풀어드렸고 2번은 내가 안 풀어드렸어요. 그래서 여기는 2번. 거기서부터 같이 한번 보는데 아마 오늘 것까지 전반적으로 인수분해랑 좀 연결되는 게 많을 거니까 그래서 소연이는 인수분해 복습한다는 느낌으로 봐 계속. 알았죠? 소연이는 계속 인수분해 복습한다는 느낌으로 보면 되고 지원이는 뭐 어차피 해야 되는 거고 지금 당장. 그쵸? 그래서 여기 이렇게 봤을 때 1번까지는 해드렸고 2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1번까지는 해드렸고 2번을 지금부터 볼 건데 앞에 봅시다. 어렵진 않아요. 자, 이렇게 생겨먹은 애가 생겼습니다. x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1은 빵. 저따구로 생겨먹었을 때 우리도 1번처럼 똑같이 치환을 해봐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샬라샬라 해보는 거지. 기본적인 프레임은.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걔네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바꿔놓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바꿔봤더니 이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바꿔봤더니 문제가 생겼던 거야. 왜? 여기 있는 2번 문제를 보면 내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쟤를 그래서 똑같이 나는 여기 있는 x제곱을 잡아서 나는 지금부터 너를 t라고 하겠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는 여기 있는 거를 토대로 우리는 얘 제곱 만들고 얘 그냥 t 집어넣고 얘가 1 이렇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될 테니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저거를 우리가 딱 집어넣어 주게 되면 난 여기 있는 t 제곱에다가 나는 여기 있는 t 더하기 1로 이렇게 바꿔서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되었을 때 이렇게 생겨먹은 애가 지금 이제 인수분해가 돼요? 아니면 안 돼요?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생겨먹은 애를 가지고 우리가 인수분해가 가능하니? 라고 물어봤더니 아니요. 인수분해는 전혀 안 되는데요.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지. 그럼 얘가 지금 이제 인수분해가 전혀 안 돼요. 라고 되는 상황이니까 그럼 여기 그 다음으로 우리가 연결해줘야 되는 것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럼 그 다음으로 어떤 거를 연결해서 우리가 답을 유도해야 돼? 라는 것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주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는 2번에서 이렇게 생겼을 때 소연이 혹시 기억날까?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있는 4차, 2차, 1차가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럴 때 우리가 쓰는 게 바로 뭐 만들기라고? 그럴 때 우리가 뭐 만든다 그랬게? 그치. 이럴 때 만드는 게 이렇게 적어주면 돼. 그래서 이렇게 치환했더니 인수분해가 안 되면 합차 공식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합차 공식을 이용하겠다. 다시. 그럼 합차 공식을 이용하겠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다시 쟤네들을 원상복구를 시켜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저기 x 4제곱과 그 다음에 나는 여기 더하기 1까지 이렇게 잡아주고 저기 가운데 있었던 x제곱을 저기 있는 끝으로 모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저기 있는 x제곱을 끝으로 몰아서 나는 여기 있는 플러스 x제곱 만들어줬을 때 나는 여기 플러스 x제곱 만들어 놓은 거를 토대로 우리는 지금부터 뭐 하는 거냐면 쟤네들을 합차로 만들어주기 위한 작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던 그 합차 공식은 도대체 뭔데? 라고 물어봤을 때 이 합차 공식은 사실 우리는 여기 있는 앞에 거 제곱에서 뒤에 거 제곱을 뺀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주게 되면 즉 우리는 이것만 생각해 주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러면 어차피 얘도 제곱 만들어야 되겠고 얘도 제곱 만들어야 돼서 그래서 얘네들을 제곱 만든 거에 대한 우리는 빼기로 연결하면 되겠네 라는 생각까지 잡아주기만 하면은 게임 끝나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만들어주겠다는 생각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얘를 만들기 위한 우리는 지금부터 모든 작업들을 다 총동원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기만 하면 됐던 거죠. 맞아요? 그럼 적어도 우리는 여기 있었던 요 앞에 거 이 친구가 그럼 뭐의 제곱꼴로 풀려야 되니까 아니면 풀리지 말아야 되니까 뭐의 제곱꼴이 돼야 되니까 안 돼야 되니까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의 제곱꼴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무슨 제곱식 만들어주겠다는 생각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뭐의 제곱이 되려면 무슨 제곱식? 그치, 뭐의 제곱? 완전 제곱식.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이해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친구를 그래서 얘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완전 제곱식을 만든다.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 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완전 제곱식 만들어 놓고 그 다음으로 가 이렇게 되는데 그럼 여기 완전 제곱식 만든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 제곱식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얘네들 제곱하기 전에 거를 찾는다가 되겠지. 그럼 x 4제곱도 제곱하기 전에 것 그게 바로 x제곱 1 제곱하기 전에 것 1이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걔네들 잡아준 거에 몇 배까지 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거 잡아준 거에 몇 배? 그치. 2배 잡아주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앞에 풀 만은 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플러스도 되고 마이너스도 되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 다 해가지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숫자들도 똑같이.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저 2x 제곱들, 여기는 2x 제곱들을 그래서 위아래로 똑같이 다 바꿔준다래 라는 것까지만 잡아주기만 하면은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해주는 마지막 작업은 사실상 뭐냐면 줬으니 뺏는다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빨간색을 내 맘대로 줬으면 다시 빼서야 우리가 식의 변화가 없다라는 걸 인정해 주는 거거든. 그래서 줬다 뺏기를 반복하게 되면서 정답을 완성해 준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편합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럼 볼게요. 플러스 2x제곱을 줬기 때문에 그럼 얘는 빼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2x제곱이 필요합니까? 플러스 2x제곱이 필요합니까? 그러면 얘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x제곱이 필요하고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를 줬으니까 그럼 여기는 뭐 해줘야 되는 거죠? 플러스로 만들어주기만 하면 되겠네. 그래서 위아래를 그래도 확실하게 정리는 해놓고 가.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어차피 이 친구가 모의 제곱이고 여기 아래쪽으로 들어가도 모의 제곱꼴이기 때문에 그럼 모의 제곱꼴로 만들어준 다음에 뒤에 거를 우리가 완성해서 우리가 정답을 완성합니다. 라는 것까지만 생각해주기만 하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위에 거부터 정리하게 되면 그래서 나는 쟤네 정리해. 내가 가지고 있는 x제곱에다가 1을 더해준 거에 전체 제곱에서 쟤네 빼면은 그래서 우리는 뭐 제곱이 되냐면 x제곱이 될 거야. 이거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쟤는 x 4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1 또한 어차피 완전 제곱식을 만들기 위해서 내 맘대로 넣어준 아이기 때문에 그럼 쟤네들도 무조건 완전 제곱식은 될 거야. 그래서 나는 쟤가 똑같아. 그래서 나는 여기는 x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서 얘네들 더해주게 되면서 나오게 되는 애가 3x제곱이 되었다 라고 생각해주기만 하면은 되는 거겠죠. 그럼 얘네들로 잡아줬을 때 그럼 끝났네요. 그럼 이 두 가지를 기준 잡아주게 되면서 나오게 되는 최종적인 정답은 그럼 이 두 가지 중에서 과연 누가 합차입니까? 이거 하나만 찾아주면 끝나는 겁니다. 됐죠?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정해보세요. 둘 중에 누가 who is 합차요? 누가 합차요? 위에 거야 아래 거야? 그치? 아래 거는 3이라는 거를 우리가 지금 이제 마이너스 꼴로 만들려면은 얘가 i 들어가고 별짓거리 다 해야 돼. 근데 우리가 어차피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하지는 않거든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해주는 거는 교과서에 나오지만 시험 문제는 잘 안 나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지금 현재 작년 기출, 재작년 기출 다 분석해봐도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는 건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은. 알겠지? 알겠지? 그러니까 걔는 어차피 안 나오니까 얘는 어차피 무시.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만 신경 쓴다. 해가지고 저걸로 답 내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합차기 때문에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이라서 그럼 얘네들을 다시 정리하면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앞에 거 x제곱 더하기 1과 나는 뒤에 거 x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앞에 거 x제곱 더하기 1과 뒤에 거 x를 잡아줬을 때 얘네들을 하나는 뭐 해주고 하나는 더해주면 되고 하나는 그래서 뭐 해주면 끝난다요? 합차니까 빼주면 끝난다. 다시 내림차순 정리해주면 답이 될 테니까 그래서 얘네들을 다시 한 번 더 제 내림차순 정리하세요. 그래서 난 여기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과 그래서 나는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 그래서 얘네들의 곱으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써줄 수 있었을 때 쟤네들을 곱한 게 얼마가 된다라는 거 보여주기만 하면 끝나요. 그래서 쟤네들을 곱한 게 얼마? 그치 얘네들을 곱한 게 0입니다. 라는 거 보여주게 되면은 답 완성됩니다. 그럼 여기서 답을 완성하게 되면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원했던 결과 또한 찾아줄 수 있게 되니까 그럼 우리가 최종적으로 찾아주게 되는 결과는 실제 요 2차 방정식을 풀었을 때 나오게 되는 결과들이래 라는 것까지만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여기까지는요? 이해돼요 여기? 괜찮아요 여기까지다? 그래서 여기 있는 얘네들은 보통 이거예요. 치환을 했을 때 합차 공식, 합차합니다. 인수분해가 되면 그냥 그 인수분해 공식을 쓰는데 치환을 했는데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러면은 그냥 100% 합차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합차를 쓰기 위해서 가운데 거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고 그러면서 뒤에 거를 정리해주면서 우리가 원했던 정답을 완성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요 문제 답 내시고 그럼 옆에 있는 문제 풀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옆에 있는 거 하나만 해봐. 4-3번.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4-3번 하나만 해보시면서 우리는 5분.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두 개 5분 드리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래서 이 문제 다시 풀어보시고 4-3번도 풀어보세요. 시작합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3, 4차 방정식 활용 문제가 있는데 글쎄다. 걔가 100%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서.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3, 4차 방정식의 활용이 이런 문제 있죠. 이런 문제, 이런 거. 안 나온 지 좀 많이 됐거든요. 내가 고등부를 한 7년 하면서 이거 낸 학교를 딱 한 학교 봤거든? 두 학교 봤거든, 두 학교? 근데 그 두 학교는 어떤 학교들로 유명하냐면 비학군지 중에서도 내신 겁나 쉽게 내기로 유명한 학교들만 냈어요. 그러니까 조금 내신이 엄청나게 쉽다라고 판정이 안 나면 4번은 안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낼 바에 딴 거 내. 왜냐면 학평이 안 나오니까. 됐니? 학평이랑 수능이 저런 걸 전혀 내질 않으니까 그래서 저거 안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히려 3번까지만 잘 보시고 넘어가면 돼요. 아니 지금 했던 4번 말고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16강의 4번 얘기하는 거야. 16강의 4번 요거 이런 거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안 할 거예요 지금.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일단 서구 지역은 내가 지금 이제 기출문제도 다 지금 이제 분석해서 여러분들 매주 드리고 있잖아요. 내일도 일단 시험을 보기는 볼 건데 그냥 본인 실력대로 봐. 알았죠? 여기까지는요. 내일도 일단 본인 할 수 있는 것만큼 봐. 내일도. 알았지? 알겠지? 내일은 그냥 본인 할 수 있는 것만큼 보는데 니네 계속 만나다 보면은 이런 문제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없기도 하고요, 실제로. 됐죠? 여기까지는요. 없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세 개만 잘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기는 얘인데 3번이 제일 어려울 거예요. 이해하시는데.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3번이 제일 어려워서 3번에 시간을 많이 쓸 거니까 그래서 3번에 좀 집중하시면 되고 이거 끝나면은 시간이 딱 몇 시가 됐든 너무 빨리 끝나면은 문제 좀 풀다 가는 걸로 하고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한 40분에서 45분 언저리에 끝났다 그럼 그때 끝내드릴게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알겠지? 그러니까 오늘은 일찍 갑시다. 오케이? 한 5시 40분쯤 되면은 끝내드릴게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오케이? 좋죠? 자, 여기 보겠습니다. 1번부터 쭉 가겠습니다. 자, 저렇게 생겼대요. 저렇게 생겨면 4차 방정식을 푸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까놓고 얘기합시다. 이런 문제들은요. 뭐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약간 좀 외워서 푸는 문제? 이런 느낌이에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이 왜 외워서 푸는 느낌이냐? 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그래서 이거 문제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학교 내신은 꽤 잘 나오니까 결국 이거거든요. 이 문제의 진짜 궁극적인 목표도 이것만 적어놓고 갈래? 이 문제의 진짜 궁극적인 목표는 치환이에요. 치환. 그러니까 치환의 연장선인데 우리가 아까까지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서부터 아까까지는 계속 뭐를 치환하는 것들을 좀 연습을 해봤냐면 우리는 흔히 얘기한 눈에 보이는 다항식들이 있었어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대놓고 겹치는 거야. x제곱 더하기 4x가 계속 겹치든가.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아니면 여기는 x제곱이라는 어떤 단항식이 겹치든가. 이런 식으로 아예 그냥 대놓고 겹치는 게 보이는 애들. 그런 애들을 가지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치환형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문제도 사실은 그 치환형의 연장선에 들어가 있는 문제예요. 근데 그 치환형이 여기서 봤을 때 이게요? 이 느낌이 너네가 지금 현재 세게 받고 있을 거야. 그게 정상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 문제도 치환해서 푼다는 건데 그럼 어떤 거를 도대체 바꿔야 되는 거야? 라고 궁금해하면서 여기를 다시 한번 째려봤더니 이런 규칙을 가지고 있어요. 같이 동그라미 좀 치면서 봅시다. 그때 여기는 맨 앞에 있는 x 4제곱 있죠? 얘랑 개수 같은 것만 찾아보세요. 숫자 같은 거. 어디가 숫자가 같아요? 저기 있는 쟤랑 숫자가 같은 애가 누구예요? 그치? 맨 끝에 있는 상수항이 1이 같죠? 이렇게 동그라미 좀 쳐주고 얘네들이 하나의 묶음이에요. 이런 식으로.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을 그냥 하나로 묶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마이너스 5x 세제곱도 마찬가지로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그럼 여기에서 똑같은 애를 하나 찾아봐. 숫자만 같은 애. 그게 바로 어디 있나요? 숫자만 같은 애가? 그렇지. 마이너스 5x가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마이너스 4라는 친구가 쓸쓸하게 내가 단독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여기 이렇게 단독으로 들어가 있는 뭐 이런 식의 형태라고 봐줄 수가 있게 됩니다. 되셨죠?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런 꼴이라고 봐줬을 때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얘기하고자 하는 그 치환형이라는 것 자체가 그럼 나는 여기 있는 얘네들을 그래서 같은 색깔끼리 묶어서 그럼 나는 여기는 x 4제곱 더하기 1이라는 친구와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정도는 묶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5 정도는 묶어서 나오게 되는 나는 여기는 x 세제곱 더하기 x와 그 다음에 나는 여기 마지막에 마이너스 4x제곱은 뭐 알바가 아니니까 여기 그대로 이렇게 잡아줬을 때 나오게 되는 그렇게 하면서 나오게 되는 그 계산 결과가 오른쪽에 있는 결과 그게 바로 빵 여기까지 찾아주기만 하면 될 것 같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는 여기 있었던 얘만 지금 어떻게 우리가 상수로 만들어주기만 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 거거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맨 마지막에 붙어있는 애들이 왠지 상수로 만들어버리고 싶으니까 그래서 나는 얘를 상수로 만든다. 그래서 얘를 상수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나는 뭐하냐? 뒤에 있는 x제곱이라는 개수를 문자를 없애버린 겁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을 이렇게 x제곱들을 이렇게 없애보는 거야.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얘네들한테도 마찬가지 x제곱을 나누고 그래서 여기 있는 얘 상수로 만들기 위해서 x제곱으로 나누고 그렇게 하면서 얘네들을 싹 다 다시 계산해 봤더니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렇게 하면서 얘네들을 싹 다 계산해 보니까 이때부터 재밌어져. 하트 공식에 의해서 얘네들을 다시 한 번 더 나눠주게 되면서 나오게 되는 첫 번째 답. 그래서 x4제곱을 x제곱으로 나눠서 나오게 되는 x제곱과 그 다음에 나는 여기 더하기. 그래서 나는 그냥 깔렸죠? x제곱이. 그래서 나는 x제곱이 깔려서 나오게 되는 여기 x제곱분의 1. 이렇게 된 거 하나. 그럼 여기 있는 마이너스 5도 그냥 이렇게 깔려 있는데 거기에 괄호 쳐져 있고 이 괄호가 얘네들이 그냥 나눠 갖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그대로 나눠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x랑 그래서 얘네들도 그대로 나눠 가지면서 나오게 되는 x분의 1 이렇게 될 수 있고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있는 애가 그냥 날아가면서 얘가 4가 되었을 때 나오게 되는 얘가 0이다 라고 이렇게 바꿔버릴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식을 다시 한 번 더 보게 되면 그럼 여기는 지금 현재 치환이 가능한 형태예요? 불가능 형태예요? 이렇게 돼 있었던 거를 이렇게 바꿨더니 얘는 치환이 돼? 안 돼? 이건 좀 되게 생겼어요.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게 흔히 얘기하는 계수 대칭형 4차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계수 대칭형 4차 방정식이라는 건 그냥 이거예요. 최고차항이랑 상수.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리고 x 홀수계로 가지고 있는 애. 그리고 가운데 2차.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들이 같은 개수를 묶임으로써 짝이 지어지는 아이들. 즉 여기 있는 요 유일하게 혼자 가지고 있었던 A 차수로 문자를 나눠버리게 되면 그때 그 문자를 나눴을 때 우리가 곱셈 공식의 변형을 만들어버릴 수 있는 식. 이걸 우리는 대칭형의 4차 방정식이라고 그래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쩔 수가 없이 좀 외워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보통 외워서 풀라 그래요. 요즘 다. 됐니? 여기까지는요. 근데 내가 그걸 싫어하거든. 그래서 내가 이거를 설명하고 싶지는 않은데 내신은 아직까지 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수능은 한 번도 나온 적 없어요. 됐습니까? 수능이나 이런 거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은 얘만 바꾸면 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얘기해 볼래요? 자,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을 x 더하기 x분의 1로 바꿀 수 있어야 치환형이 되는 거지. 그럼 내가 가지고 있었던 쟤를 여기는 x 더하기 x분의 1로 바꿨다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바꿔볼래? 그래서 얘를 바꿔보게 되면 얘는 그래서 누구랑 누구를 더한 거의 제곱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바꾸면 누구랑 누구 더한 거의 제곱? 그치? 기억나지? x 더하기 x분의 1의 전체 제곱.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서 얘네 불척하게 생겼지? 플러스 얼마가? 플러스 2가 불청기고 생기니까 그럼 플러스 2만큼 더해줘야 돼요? 빼줘야 돼요? 빼주게 되면서 얘를 식을 다시 한 번 더 쓰게 되면 그래서 여기 있는 얘를 다시 한 번 더 봤더니 그래서 얘를 다시 한 번 더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x 더하기 얘가 x분의 1의 전체 제곱이었고요. 거기에 나는 마이너스 5에 결국 똑같이 나는 그냥 여기 있는 x 더하기 x분의 1이 생겼고요. 상수들은 계산했어요. 그래서 내가 마이너스 6이 되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해줬을 때 얘네들이 0이다 라는 치환이 가능한 2차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렇게 치환이 되는 형태가 돼버리게 되면 그 순간 여기 있었던 이 친구와 여기 있었던 이 친구가 겹치니까 이거를 문자 뭐로 바꿔버리는 게 가능하니까요? 얘네들을 문자 뭐로 바꿔야 돼? 그러니까 t로 바꿔주는 게 낫겠지. 그래서 얘도 t로 얘도 t로 바꾸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는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치환형으로 만들어주게 되면 따라서 내가 원했던 실제 방정식은 그래서 나는 여기 있었던 얘 t의 제곱에서 그래서 나는 여기 마이너스 5에 그래서 나는 저기 생겨먹은 저 방정식이 그대로 t 그 다음에 나는 여기에 마이너스 얼마까지 해주면 되냐면 그래서 마이너스 6까지 해줬을 때 나오는 계산 결과가 0이다 라는 것까지 보여주게 되면은 끝인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t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푸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t에 대한 2차 방정식을 완성을 해주게 되면 정답이 도출이 됩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최종 정답을 나타내시기만 하면 돼요. 됐죠? 그럼 얘를 다시 한 번 더 인수분해 하다 보니까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얘가 그래서 t-6가 그래서 t 더하기 1이 그래서 이렇게 0이 되었으니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t 대신에 다시 원상복구해주게 되면서 나오게 되는 계산 결과. 그래서 난 여기 있는 얘가 원상복구하면서 x 더하기 x분의 1로 깔리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6을 빼준 것 하나.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있는 얘도 마찬가지. 그래서 x 더하기 x분의 1로 깔아줬을 때 거기에 더하기 1까지 해주면서 계산해준 게 0이 됐다라는 것까지 보여주게 되면 됩니다. 이해돼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요거를 다시 분모에 있었던 x 다 곱해주게 되면서 이거 다 몇 차 방정식 만들어버릴 수 있으니까요. 그치? 2차 방정식 만들어버릴 수 있지. 분모 x 싹 다 곱해버리면.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도 x를 곱해주게 되면서 그래서 난 여기는 x제곱 내림차순 합시다. 그래서 나는 여기 마이너스 6x 그 다음에 더하기 1 이렇게 될 거고 얘도 내림차순 정리하면서 곱해주면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 되겠죠. 그러면서 얘네들 보라색 두 개가 나오게 되었을 때 각각 어쨌든 곱해서 0 되는 건 둘 중에 하나가 뭐가 되기만 하면 끝나는 거라서 곱해서 0 되는 건 둘 중에 하나가 뭐가 되기만 하면 되니까요. 0이 되면 되니까 그래서 얘도 0 그래서 얘도 0 그럼 저걸 만족해주는 x값 두 개 찾아준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근해 공식 쓰면 되는 거. 괜찮죠? 여기까지는요. 이해 되셨죠? 여기까지는?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딱 잡아주기만 하면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내가 이거를 싫어하지만 어쩔 수 없이 외우라고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요거는 좀 외워서 풀어봐야 되는 그런 문제다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되고 두 개 하고 쉴게요. 됐죠? 이거 1번 다 완성하시고 1-1번 지금 내가 했던 거 그대로 똑같이 연습해보세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얘는 테크닉이 없어. 그냥 이대로 하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냥 진짜 이대로만 풀어야 돼.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게 다예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이대로만 풀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두 개 합쳐서 넉넉하게 8분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풀어봅니다. 준비, 시작! 풀어보세요. 8분 드릴게요. 넉넉하게.
보이는데 할만해. 알겠죠? 그래서 할만하니까 잘 보셨으면 좋겠고 전반적으로 우리 했던 내용들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했던 내용들에서 출발하는 거니까 막 그렇게 쭉 막 이렇게 왜 이럴 필요는 없어.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전반적으로 할만합니다. 자, 가볍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앞에 보시죠. 3차 방정식 젖딱으로 생겼는데 젖딱으로 생겨먹은 것의 하나의 근을 알려줬네요. 그랬을 때 나는 저기 있는 젖딱으로 생겨먹은 3차 방정식 하나의 근이 얼마래요? 이 밑줄. 그러니까 우리는 저기 있는 근이 주어졌다. 그럼 자연스럽게 저기 있는 근은 여기 있는 문자 누구의 값이니까 저기 있는 3차 방정식의 측면에서 봤을 때 문자 누구의 값이니까 x의 값이니까 다시 그러면 여기 있는 요 근을 보는 순간 자연스럽게 나는 여기 있는 요 x들에다가 여기 있는 x들에다가 다 2를 집어넣는 게 가능하겠다 아니면 불가능하겠다 저기에다가 2를 집어넣는 게 가능하겠다. 여기까지 생각을 해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한근이 2라 그랬으므로 그래서 첫 번째로는 뭐 해주냐 이제 보기만 하면 돼. 됐죠? 여기는 뭐 따로 적을 게 없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2 대입하는 거예요. 근들은 다 집어넣는 거야.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x 대신에 2를 대입해 주게 되면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2의 세제곱이니까 8. 그 다음에 나는 여기 4, 32가 되었고 거기에 나는 여기에 2a가 되었고 거기에 우리는 2를 더해주면서 만들어주게 되는 저기 왼쪽에 있는 시계값이 우리가 찾고자 했던 3차 방정식의 시계값입니다. 근데 어차피 근이라는 건 이 3차식을 얼마로 만들어주게 하는 값이기 때문에 그치 오른쪽에 있는 숫자가 0이니까 저 3차식 0 되게 하는 거랑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근은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게 인수정리랑 같은 말인 거잖아. 그래서 인수가 되면 근이 된다. 그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니까 그럼 거기 있는 것처럼 그대로 갔더니 그래서 얘를 계산했습니다. 후루루루루 계산했어? 얼마다? 얘가 0이 됐다 라는 것까지 보여주게 되면은 A값 나와요. 이해됐나요? 여기까지는요? 오케이? 그럼 얘는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은 그래서 2A가 넘어가시니까 그래서 2A가 이쪽으로 넘어왔을 때 여기 있는 상수들 계산하게 되면은 10 빼기 12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2.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A가 얼마가 돼요? 2로 나누면 되니까 A는 그래서 얼마? 마이너스 1인 거 확인해 주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우리는 3차식 완성됐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여기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그 다음에 a 대신에 마이너스 1 들어가니까 그래서 나는 플러스 x 그 다음에 나는 더하기 2는 0 이렇게 주게 되는 저기 있는 3차 방정식에서의 우리는 나머지 두 근을 찾아라 이거예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봐봐 3차 방정식은 적어도 실근을 하나 갖는다 그랬지 내가 지난 시간에.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3차 방정식은 실수인 근은 무조건 하나 갖는다 그랬지. 그럼 거기에만 집중을 해봐. 알겠지? 실수인 근을 무조건 하나는 가져. 다시. 그러면 여기 있는 얘네들 중에서 0 되는 거를 우리가 일일이 대입해서 찾아야 되는 게 원래 정석이겠지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여기 갑자기 나는 여기 0 되게 하는 값이 2라는 거를 갑자기 생뚱맞게 알려줬다? 그러면 조리제법을 얼마로 하면 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해 줄 수가 있는 거야? 뭘 마이너스 2예요. 그냥 이 숫자로 조리제법 했을 때도 어차피 나머지는 0일 것이다. 라는 거를 보여줄 수도 있게 돼.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이게 근의 진정한 의미잖아. 근은 넣어도 0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 있는 3차식을 조리제법 쓴다의 의미는 진짜 이 3차식을 0 만들어주게 하는 거 찾는 거 아니야? 그쵸? 여기까지는요. 이 3차식을 0 만들어주게 하는 근 다시 x값 하나를 내 맘대로 하나 설정해준 다음에 걔를 조리제법을 하면서 답을 완성해주는 거잖아. 그게 원래 우리가 진짜 했던 거잖아. 이해되셨죠? 여기까지는요. 그럼 그거란 말이야. 그럼 이거를 가지고 똑같이 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부터 몸이 찌릿찌릿하면서 와야 되는 게 그래서 얘는 1과 마이너스 3과 1과 2가 있고 원래는 이거를 다 노가다 해가지고 일일이 대입을 해서 답을 찾아야 되겠지만 우리는 그걸 대입하지 않아도 답을 찾을 수 있게 된다 이거야. 왜? 난 여기 얼마 집어넣으면 되냐면 저기 있는 x값 2를 집어넣으면 되니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나는 저기 1 그대로 내려오니까 여기가 1이 됐고 곱해서 2가 됐고 더해서 마이너스 1 곱하면은 마이너스 2 더하면은 마이너스 1이고 곱해서 우리는 마이너스 2가 되니까 그래서 얘가 0이 되면서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자연스럽게 쟤는 그대로 읽어주면 되는 거니까 따라서 얘는 그대로 읽어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는 x 빼기 2랑 그 다음에 얘는 2차식으로 그냥 읽으면 되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x 빼기 1은 0이다 라고 잡아주게 되면서 나머지 두 근은 여기서 나온대 라는 거 보여주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네. 어차피 하나는 인데 2는 우리 문제에서 준 근이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나머지 두구는 여기서 튀어나오는데 그거 이용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4차 방정식도 똑같이 풉니다. 이거랑.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4차 방정식도 이거랑 완벽하게 똑같이 푸니까 그렇게만 생각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거 답 내시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2번 다시 내시고 2-1번까지 똑같은 거니까 두 개 지금 풀어봅니다. 두 개 합쳐서 6분 드릴게요. 됐죠? 두 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것도 풀고 2-1번도 푸세요. 준비 시작. 풀어봅니다. 응?
했습니다. 드디어 행복합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아마 이거 하면 소연이는 당분간 이 책 안 봐도 될 것 같은데. 남은 거 해야 될 때 가지고 오긴 해야 되는구나. 심화 문제 할 때 내가 건너뛰었던 유형들 하긴 있지. 안 할게요 말고 잠깐 건너뛸게요 했던 유형들 인수분해에서 2개 있었고, 그죠? 인수분해에서 2개 있었고, 2차 방정식 14강이 있었으니까, 걔네 할 때, 그쵸? 14강이 있었으니까, 걔네 할 때, 걔네 위주로 해가지고 우리가 딱 잡아주면 되겠네. 오케이? 그때 할 때 책 들고 오면 되고, 나머지들 다음 주부터는 아마 프린트. 됐습니까? 그래서 프린트로 해가지고 내가 복습 문제 드릴 테니까, 그걸로 우리가 연습해보는 걸로 합시다. 알겠죠? 그리고 지원이는 교과서 변형 문제 있지? 그거 아직 안 했지, 너? 그거 다음 주부터 내가 복습 돌리면 다음 주부터는 풀어. 알았지? 다음 주부터는 그거 풀어. 알겠죠? 그러니까 숙제 밀린 것들이 있을 텐데 교재에 있는 것도 다 해놓으면 좋긴 좋은데 이렇게 하면 좋아요. 만약에 본인이 밀렸어. 본인이 지금 밀렸어. 안 밀렸으면 괜찮은데 뭔가 좀 밀렸어. 그러면 다음 주부터 내가 이렇게 수업 시간에 내 해주는 핵심 내용들이 있을 거잖아. 그거와 관련된 2개를 해오면 돼요. 교과서 문제는 반드시 푸시고 됐니? 왜냐면 연습량이 굉장히 적을 거야. 프린트 양이 굉장히 많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는 반드시 좀 풀어오시고요. 알겠죠? 교과서 변형집. 이거 말고. 내가, 소연이 한번 꺼내볼래? 민달팽이 자고 있는 거? 민달팽이 자고 있는 거 있지? 봄 타가지고 자고 있는 거. 그거를 프리노트에 풀어옵니다. 공간 작지? 풀어보니까 공간 되게 작지, 생각보다. 그거 답내기에 공간이 부족할 거야. 그래서 그걸 프리노트에 써오시면 돼요. 알겠죠? 노트 드렸죠? 그래서 여기 있는 교과서 변형집을 프리노트에다가 풀어오시고, 그 다음에 우리 교재 있죠? 개념편 교재. 이 개념편 교재 안 된 것들을 풀어놔봐. 알겠죠? 이렇게 해서 2개만이라도 해놔. 프린트는 그 연습량이 좀 더 모자르다 싶을 때 필요한 단원만 하세요. 알겠죠? 프린트는 밀린 단원들만 하시는데 그거를 다 하는 게 아니라 개념편은 풀렸고 교과서도 해봤는데 유난히 요 단원 많이 틀리네? 그럴 때 해봐.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동안 숙제를 줬던 거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동안 숙제를 줬던 거는 이 단원 유난히 많이 틀리네? 하는 것만 하세요. 아니면은 안 해도 돼. 알겠죠? 아닌 거는 안 해도 돼. 연습 혼자 다 했다. 그래서 혼자 정복이 됐다 싶은 거는 버려도 돼. 그동안 밀린 거 앞에 중간고사 범위 얘기하는 거예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까지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좀 채워나가면 됩니다. 어차피 채워나가면 돼. 알겠죠? 다음 주부터는 쉬운 거는 그냥 빨리빨리 넘어가고 약간 좀 이제 난이도 있는 것들 위주로 좀 볼 건데 난이도 있는 것들 위주로 봐도 우리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걸 내가 시험 대비 교재를 가지고 처음부터 싹 다 해주는 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됐지? 걔가 의미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 그걸로 하기보다는 약간 요 동네에서 내가 그동안 건너뛰었던 기출들 그래서 약간 난이도가 있는 기출들과 그 다음에 핵심 기출들 걔네들만 내가 따로 편집해 올 테니까 그걸로 하는 걸로 합시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걸 내가 매 시간 편집해 와서 여러분들한테 드릴게요. 그걸 해오는 걸로 합시다. 알겠지? 오케이? 그렇게 하면 아마 어느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채워나가는 걸로 하고 자 얘는 별표 좀 많이 좀 쳐놓으시고 얘가 제일 많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얘는 좀 별표 좀 많이 쳐놓으시고 얘는 좀 머릿속에 다 집어넣고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뭘 좀 집어넣고 가줬으면 좋겠냐면 이 문제에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아이디어들이 있어. 그래서 이 문제에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아이디어들을 다 머릿속에 쏙쏙 집어넣고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 바로 어떤 거냐면 이런 거.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보여주고 싶은 것도 이런 거. 바로 어떤 거냐면 이겁니다. 3차 방정식 졌다고로 생겨봐가 내가 동그라미 무슨 근 갖고 있는 중입니까? 3차 방정식이 무슨 근 갖는 중? 중근 갖는 중. 중근 동그라미 치시고 중근은 일단은 알바는 아니죠. 중근은 어쨌든 나중 문제라고 쳤을 때 우리가 그러면 일단은 근 가지고 판단하라는 문제인 거잖아요. 이 문제 자체가.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근 가지고 판단해야 되니까 결국은 뭐야?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여기 있는 이 3차 방정식에 일단은 어디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기만 하면 되냐면 그래서 이 3차 방정식에 일단은 다 필요 없고 근의 개수들을 우리가 조금 파악해 줄 필요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지. 왜? 중근도 어떻게 보면은 근의 개수를 줄여주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인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근의 개수를 줄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인 것이기 때문에 그 근의 개수를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여기 가지고 얘네들을 가지고 봤을 때 그럼 내가 지난 시간에 이 얘기는 했을걸? 기억나야 될걸? 3차 방정식의 근은 실근과 허근을 다 포함하면 무조건 몇 개 가지고 있죠? 3개. 최고 차항이 차수만큼 따라간다 그랬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3차 방정식은 근은 그냥 곧 죽어도 3개지. 근데 내가 얘기했지. 허근은 무조건 몇 개 나온다 그랬지. 만약에 허근 나오고 싶으면 무조건 몇 개 나온다 그랬지. 2개. 풀마가 나오기 때문에 허근은 무조건 2개 나온다 그랬지. 맞아요? 그럼 만약에 생각해봐. 허근 2개 빠졌어. 그럼 하나 남았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 남은 하나가 허근일 수 있어 없어? 없거든. 그래서 이 3개라는 요 힘이 되게 세요. 그래서 얘가 홀수계잖아. 그래서 설령 얘 3차 방정식이 허근을 갖는다 하더라도 허근은 어차피 2개밖에 안 가져가기 때문에 허근 2개 빼더라도 1개가 남아.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허근 2개가 아웃이 되더라도 1개가 남는 상황이 될 거야. 그러니까 1개가 무조건 남을 테니까 그럼 그 1개를 우리는 허근이 될 수는 없다며. 그럼 허근이 아니면 다 무슨 근이니까? 실근이기 때문에 그래서 3차 방정식은 특수한 성질이 있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3차 방정식은 근의 개수가 3개라는 성질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결해 줘야 되는 건 반드시 나는 실근은 몇 개는 갖는다라고 보여줄 수가 있냐면 1개.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실근은 반드시 1개를 갖는다. 그래서 얘네들을 무조건 가지고 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돼요. 이게 근의 개수 3개라는 성질 때문에 나오게 되는 팩트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가 현재 근의 개수가 3개라는 성질 때문에 나오게 되는 팩트이기 때문에 그 팩트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딱딱 잡아주게 되면은 그 다음은 끝난 거예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곧 죽어도 못 찾으러 가면 되냐면 곧 죽어도 무조건 실근은 하나 있을 테니까 실근 찾으러 가면 되겠다. 이 얘기거든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나는 곧 죽어도 실근 찾을 거야.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실근에 집중할래. 이런 내용이 된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여기 문제도? 됐지? 자, 그럼 봐봐. 그럼 실근 찾을 거야. 이제부터 딱 보시면 되는데 이게 약간 꼼수비스무리한 건데 이게 진짜 꼼수비스무리한 건데 이게 대부분 학교 선생님들도 다 똑같이 됩니다. 왜? 본인들도 귀찮아 하시거든요. 계산하시는 걸.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본인들도 계산을 귀찮아 하시거든. 그래서 꼼수비스무리한 게 하나 있어서 그 꼼수비스무리한 거부터 좀 얘기를 해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x 세제곱 플러스 나는 여기 있는 3k 마이너스 1의 x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있는 3k인데 어쨌든 얘 곧 죽어도 실근 가질 거니까 얘 일단 못되게 하는 거 찾아주는 게 필요해. 그치? 우리 지금까지 계속 연습한 게 조리제법 쓰기 위해선 0되게 하는 x값 찾는 것이 필요했죠.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0되게 하는 x값을 무조건 우리는 꾸역꾸역 해가지고 우리는 무조건 모든 초점을 맞추면서 찾을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모든 초점을 0을 만들어주기 위한 수단에 집중을 해보는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0을 만드는 수단에 집중을 했더니 어머 누가 일단 없어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0이 되려면 적어도 누구는 일단 날아가야 돼? x는 어차피 숫자 집어넣으면 g는 어차피 날아가요. x 말고. 심히 불편하시죠? 얘가 있으면 뭐 0되게 하는 게 굉장히 제한적일 거잖아? x가 뭐가 들어가도?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저 친구를 살리는 게 좋아? 죽이는 게 좋아? 그러다 보니까 죽이는 게 낫겠지. 감 잡혀요? 여기까지 지원이? 그러니까 얘 0되게 만들려면 오히려 얘를 죽이려고 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봐. 그러니까 나는 지금부터 얘가 심히 걸리시니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3K와 여기 있는 마이너스 3K 얘네들을 그래서 없애겠다라는 생각으로 가볼 거야. 여기까지 생각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봤더니 얘네들을 없애버리려면 그냥 돌을 더해주면 되겠다라는 결론이 나와 아니면 빼주면 되겠다라는 결론이 나와. 얘네들을 없애려면 빼면 되겠다는 생각이 더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죠. 얘가 이미 빼기니까.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얘가 현재 더하기로 나오려면 얘가 마이너스 3K를 유지한 상태에서 얘가 플러스 3K가 돼야 된다는 소리입니까? 아니면 마이너스 3K가 돼야 된다는 소리입니까? 플러스 3K가 돼야 된다는 소리죠. 그럼 플러스 3K가 되려면 여기는 X가 얼마였을 때 플러스 3K가 그대로 나올 테니까 1일 때 나올 테니까 1을 넣어보는 거예요. 이게 꼼수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문자가 들어가 있는 꼴에서는 문자를 없애줄 수 있는 숫자부터 찾아서 대입해보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그 숫자는 티나게 늘어나니까 그걸 딱 때려 넣었을 때 거의 한 99% 풀려요. 안 풀리는 게 1%가 있어요. 안 풀리는 게 1%가 있는데 그런 경우일 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눈물을 머금고 노가다를 하셔야 돼요. 그런 경우일 때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런 경우일 때가 제일 흔히 얘기하는 문제 더러운 경우인데 그런 경우는 거의 안 나오니까 요즘은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자 죽일 수 있는 숫자 1 이렇게 해서 넣어본 거야. 이런 식으로 꼼수를 치는 거야. 그래서 x 대신에 1을 대입해 봤더니 뚜뚜뚜뚜뚜 꾸꾸루 삥뽕 예 1, 3k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k 0 됐어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식이 0이 되었으니 그래서 나는 조리제법을 써도 되겠다라는 게 지금 여기 결론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딱 잡아줬을 때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조리제법을 써. 그래서 냅다 니은자를 만들고 출발을 하면 되는 거고 그때 나는 여기 있는 개수들을 각각 쓰니까 3차항의 개수 1, 2차항의 개수 없네요. 아싸 땡큐 하고 바로 3k-1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제. 알죠? 2차항 없다 해서 이것 바로 땡기면은 나락 거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를 얼마로 채운 다음에 여기 2차항 개수 얼마로 채워주고 0으로 채워주고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있는 얘를 1차가 3k-1이니까 얘 그대로 오고 그 다음에 상수가 마이너스 3k까지 이렇게 잡아줬을 때 얘네들을 그대로 뭐 해주면 되냐면 우리 제0 만들어줬던 숫자가 1이니까 1로 때려서 없애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얘가 내려가니까 1 곱하니까 1 더하니까 1 곱하면은 1 더하니까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3k 그 다음에 나는 곱하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3k가 되었고 얘가 그래서 0이 됨.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여기까지 이렇게 딱 잡아주게 되면서 나오게 되는 최종적인 결론은 그때 이거예요. x제곱 더하기 나는 3k-1의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k가 0이다 라고 주어져 있는 거를 1차식과 2차식의 곱으로 표현해 주는 게 가능하니까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여기는 1차식 x-1 그 다음에 나는 여기는 2차식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3k 요렇게 해가지고 얘네들을 곱으로 표현해 줬을 때 이게 바로 빵이다 라는 것까지 보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는요? 여기까지 우리가 그냥 했던 거 그냥 쭉 가는 거니까 얘는 그대로 가. 그때 얘가 무슨 근을 갖게 만들어주면 된다는 소리야? 중근이겠지. 그럼 이제부터 너네가 그냥 진짜 판단해봐. 그럼 얘가 중근을 가질 거야. 그럼 몇 차 방정식에서 중근 갖게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야? 여기서 중근 갖게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지. 이해돼요? 여기까지는요? 그치? 얘는 어차피 한 개니까 여기서 그냥 중근 나와주면은 땡큐잖아. 그래서 첫 번째 뭐야? 그래서 중근 나오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중근 나왔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저기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3k는 어쨌든 얘가 0이라고 했을 때 나오는 저기 있는 저 2차식.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는 2차식을 인수분해했을 때 얘가 뭐를 갖는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냐면 그래서 저는 제가 중근을 가져요 라고 얘기해 줄 수는 있어. 다시 그럼 중근 갖게 하는 조건이 바로 무슨 식이니까 중근 갖게 하는 조건이 바로 무슨 식? 완전 제곱식 만드는 거고 완전 제곱식을 판단해 주는 식이 있었죠. 그게 바로 무슨 식? 판별식이야. 알겠지? 여기까지는요? 이해돼요?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니네가 알고 있는 판별식. 자, 그래서 1차항의 개수 1의 제곱이었던 1 2차 상수 곱한 거에 4배니까 12k를 뺀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빼주면서 나오게 되는 얘가 0. 이렇게 되는 거 찾아주면 되죠. 판별식이 0 되는 거 찾아주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 찾아주게 되면 K값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K가 몇 분의 몇이 돼요? 이거 정리하면 K 몇 분의 몇? 이거 넘어가고 12로 나눠주면 되니까 12분의 1이 우리가 찾고자 했던 K가 되지. 그래서 여기에서 첫 번째로 나오게 되는 답은 12분의 K. 여기까지 되고 대부분의 아이들이 여기까지는 다 맞춰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여기까지는 다 한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딱 푼단 소리예요. 서술형으로 나오면 여기까지 딱 받아? 그럼 만약에 5점 만점이었으면 여기에 한 2.5점 받을 거예요. 이해되셨죠? 여기까지는요. 그럼 내가 2.5점이라고 얘기한다는 건 분명히 이거 말고 하는 방법이 더 있단 소리 아니면 없단 소리? 분명히 더 있어야 돼요. 그걸 우리가 지금부터 판단해 주러 가야 됩니다. 알겠죠? 이게 약간 이 문제가 중요한 이유가 된 거야.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 문제가 왜 중요해졌어? 이 조건 때문에 그래. 그래서 그것 때문에 중요해진 거니까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그럼 왜 이것만 하면 안 돼요? 왜 이것만 했을 때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약간 둘 다 표정이 글쎄요인데 K값이? 이거? 이거 맞는데? K값 찾는 거 맞는 거니까. 근데 왜 이것만이 정답이 아니야?
지금 너네 반응이 정상이에요. 뭔데? 이 생각이 들어야 돼. 됐니? 여기까지는요? 뭔데? 이 생각이 들어야 되는 게 정상이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두 번째,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되는 두 번째 조건이 있었습니다. 절대 놓치지 않았어야 되는 두 번째 조건. 그게 바로 어떤 조건이냐면 안녕 나야 들기름 이런 느낌처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나야 들기름. 그러면서 얘가 어쨌든 0 되게 하는 x가 하나 생기지. 일단 누구? 1. 근데 얘가 두 근을 가져도 상관은 없는 거야. 근데 얘 근 중에 하나가 얘랑 이렇게 겹쳐도 돼? 안 돼? 안 될 건 없죠. 상관은 없지. 어차피 중근이라는 건 겹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중근이라는 거는 이런 거면 되는 거야. 어떤 근 세 개가 이렇게 있는데 똑같은 거 세 개 나와도 상관이 없어요. 이걸 우리는 삼중근이라 그래.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 세 개 나오는 거 가능해. 그리고 똑같은 게 이렇게 두 개 나오는 거 당연히 가능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다시 뭐만 아니기만 하면 되냐면 싹 다 다른 것만 안 나오면 돼. 그러면 여기 있는 얘가 다른 거 두 개 나오고 여기서 하나가 튀어나와서 총 다른 거 세 개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다른 거 두 개 중에 하나가 얘랑 겹치는 거. 그건 어차피 x-1 쪽에서 제곱으로 묶이니까 걔도 완전 제곱식을 만들 수 있는 근거가 돼버리기도 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해됐어요? 여기까지는?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진짜 2차식이 중근이 되게 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판별식으로 우리가 그냥 풀어버리면 되는데 이 조건이 쟤랑 걸리면 그냥 땡큐인 거고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이 판단은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게 중근 만들어주게 하는 숫자가 있어. 이거를 12분의 1을 집어넣으면 중근은 나오는데 그 중근이 1은 되진 않거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1이 되진 않았기 때문에 이미 4분의 1이라는 2분의 1이라는 근이 어쨌든 중근을 가져요. 뭐 여기까지 얘기해 줄 수 있는데 그거랑 더불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어떤 게 생길 수 있냐면 저기 있는 저 2차식 즉 내가 가지고 있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3k는 0이라고 주어져 있는 게 두 개의 실근을 가져도 돼요. 그러니까 실근은 두 개입니다. 상관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친구가 실근 두 개를 가져도 되기는 하는데 이해되셨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잡아줬을 때 그럼 여기에서 얘가 실근 두 개를 갖기는 하는데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실근 두 개를 갖기는 같지만 그 실근 두 개 중에 하나가 여기 있었던 1과 겹쳐도 되는 거야? 아니면 안 되는 거야? 그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제가 실근 두 개를 갖긴 갖는데 그때 여기 있었던 요 x 중에 하나를 잡았더니 그 x가 1이었대. 이거 얘기해 주는 거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뭐야? 얘랑 겹쳐서 얘가 중근이 되는 거잖아. 이렇게 되는 조건인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x는 n 이거를 가짐. 여기까지 얘기해 주게 되면은 우리는 두 번째 조건을 찾아줄 수가 있게 됩니다. 이해돼요? 여기까지는요? 인정? 여기까지 다 됐어요? 그럼 나는 여기까지 이렇게 딱 찾아주게 되면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1을 여기다가 딱 집어넣어 준 게 답이니까 그래서 여기 1 집어넣어서 나오게 된 1 더하기 1 더하기 3k 그래서 얘네들을 계산해 준 게 0. 그럼 이걸 만족해 주는 k 값도 같이 찾아주면 돼요. 그래서 정답 마이너스 몇 분의 몇이 나오니까요? 마이너스 3분의 2가 나오지. 그래서 정답이 두 개인 거야. 12분의 1과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2가 그래서 둘 다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찾아주게 되면은 끝입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여러분들이 꼭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이쪽에서 지금 현재 같이 한번 보게 되면은 꼭 여러분들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되는 건 얘는 판별식만을 가지고 답을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3차 방정식부터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판별식은 하나의 수단일 뿐입니다. 그거 말고 다른 게 더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다르게 더 생길 수 있음을 인정은 해줘야 된다. 여기까지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나요? 이 문제? 괜찮나요? 여기까지는? 다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딱 잡아주시면 되고 여기까지가 정규 강좌입니다. 됐죠? 다음 주부터는 우리 이제 시험 다음 주면 2주 남지 너? 너 다음 주면 2주 남지? 그래서 내가 예상했던 것처럼 내가 예상했던 바처럼 내가 예상했던 범위까지 나가고 진도를 나가니까 딱 정확하게 다음 주부터는 우리 시험 대비 좀 합시다. 알겠죠? 1회독만 하고 시험 보기엔 불안하잖아. 2회독 좀 합시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두 번째 타임이랑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같이 잡아보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이는 프린트 준 거 해오시고 알았지? 프린트 준 것까지 해오시고 소연이는 교재만 완벽하게 해오고 알았죠? 내일 몇 시야?
11시까지 여기로 오시면 됩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됐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내일 봅시다.